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오늘 여야 의원 두 분 모셨는데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장 선거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 결국 출마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링 위에 올라가서 싸우겠다 뭐 이런 의지라고 봐야 됩니까? 그런 것도 있고 예. 서울시장 본인의 선거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구청장과 서울시 의원하고도 함께 연동해서 치르는 선거거든요. 예. 시장 입장으로는 본인 선거도 중요하지만 어찌되었든 함께 치르는 구청장과 시의원 선거도 같이 치러야 하기 때문에 또 당의 지도자잖아요. 예. 아마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을 생각한 선택이다 이런 시각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뭐 백기투ong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네, 오세훈 시장께서 본인이 강력하게 요구한 인적 쇄신과 장동혁 그 대표의 결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못 받은 상태에서 그냥 다시 출마를 결심하게 된 그 과정 자체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예. 네, 어떻게 보면은 쇄신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하고 본인이 다시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이라서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링 위엔 올라왔고 선거는 당장 치러야 되는데 장동혁 지도부와 합심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이잖아요. 지금처럼 지도부가 어떤 드라마틱한 행동 변화가 없다면 아마 오세훈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17개 광역단체장 후보도 비슷한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에 장동혁 대표가 이제 선대위원장으로서 선거 기간 지원 유세를 오게 된다면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 윤어게인 분들이 함께 따라오실 텐데 예. 거기에 온리윤이라든지 성족이라든지 이런 거 들고 그 지역에 예. 유세 현장을 방문하면 아마 후보들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사전에 뭐 검열할 수도 없는 그렇습니다. 거고. 예. 그분들도 이제 지지자라고 오시는데 오지 예.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후보들도 아마 당대표와 함께하는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럽다. 근데 이렇게 된 배경에는 결과적으로 장동혁 대표께서 이 강성 지지층인 윤어게인과 중도 지지층을 함께 잡겠다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예. 장동혁 대표도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굉장히 줄어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불만족하는 그런 행동과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 아닌가 예.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뭐 오세훈 시장 측과 당 지도부 사이에 지금 생각의 괴리가 상당히 좀 벌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 시장님 어디 계세요? 제가 지원 유세하러 갈게요. 그러면은 같이 지원 유세 합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도 소통이 잘 되고 있지는 않는 상태여서 네. 그때 가서 소통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적어도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상황으로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에는 다소 많이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정치는 언제든지 살아 움직이는 거니까 어느 시점에서 단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오지랖 넓은 일인데요. 후보는 후보로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예. 당의 일은 그 정도 의견을 개진했으면 당이 하는 것이고 우선 그다음에 혁신 선대위의 개념이 굉장히 모호해요. 예. 그리고 우리 당이 늘 비상 상황이에요. 비상대책위원회가 얼마나 많이 떴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표현과 이런 생각과 판단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네, 조광한 최고위원 발언도 들어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신의 당의 후보를 좀 디스하는 듯한 그런 발언까지 지금 지도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민의힘 내부의 내홍이 예.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같고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극우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는 장동혁 현 대표의 그 모호한 스탠스가 예. 국민들의 실망을 불러일으키고 또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에 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 때문에 또 당내에서 목소리들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희 당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예. 좀 적절하지 않지만 예, 뭐 관전평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빠른 예. 또 결단과 또 제대로 된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제가 홍준표 한 말씀만 예, 좀 보태면 말씀하시죠. 당의 최고위원분들이 좀 아쉬운 게 후보하고 이렇게 싸우려고 각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당 지도부가 지방선거를 이길 생각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들거든요.
혹 지방선거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 이후에 있을 당권에 대한 생각들을 저마다 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지방선거에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고 나오는 후보를 향해서 당 지도부가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저도 인터뷰 내용을 좀 쭉 보면서 좀 당혹스럽기도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시장하는 동안 한 게 뭐냐 뭐 이런 말까지 당 지도부에서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속내가 어떤 건가요? 떨어뜨리길 결과적으로- 바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뭐 그것까지 제가 잘 예.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지방선거 이후에 결과적으로 전당대회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고 예. 그때 아마 이 강성 지지층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당권을 잡으려는 생각들을 당 지도부에서 하는 거 아닌가. 예.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우리 당의 메시지가 국민의 상식과 조금 결여된 것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김영태 의원님께 이거 짧게 좀 여쭤보면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내가 링 위에 올라갈 테니까 당은 바뀌어라, 혁신해라 이렇게 주문한 거잖아요. 예. 혁신위원장이 곧 발표되고 뭐 이럴 분위기는 당내 없는 건가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아마 혁신선대위원장에 대해서 당대표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것을 당 대변인 통해서 좀 듣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실질적으로 혁신선대위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당대표가 이선 후퇴하고 새로운 좀 소구력 있는 인물 그리고 그동안 장동혁 대표와 생각이나 메시지가 달랐던 분을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나 당 지도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서울시장 선거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이번이 네. 기회다 뭐 이런 분위기가 당내에서 좀 많이 결집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예. 뭐 이런 그 국민의힘의 갈등은 그렇게 뭐 안타깝긴 하지만 또 저희에게는 어떻게 보면 호소 소식일 수도 있는 면이 분명히 있고요. 예. 어쨌든 지금 그래도 국민의힘의 분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 이재명 정부 초기에 이재명 정부와 발을 맞춰서 제대로 된 또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지방 정부가 구성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정부와 발을 맞출 수 있는 좋은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선택을 받는 그런 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민주당이 서울 탈환도 노리고 있지만 이번 네. 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 지역으로 떠오른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대구잖아요. 맞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 뭐 출마 쪽으로 가닥 잡히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네. 이제 기사 보니까 날짜도 거의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25일에서 30일쯤 입장 발표할 거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맞습니까? 저도 지금 기사를 보고 내용을 예. 파악을 했는데요. 예. 김부겸 전 총리는 아무래도 보수적인 대구에서 선택을 받을 정도로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합리적인 정치인이시고 예. 또 그동안 실력을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 지금처럼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에 빠져 있다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대안으로서 확실하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께서 국민들과 당원들의 예. 그런 지지를 받아서 결단을 곧 거취를 고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김부겸 카드 쪽으로 민주당이 가닥을 잡아가면은 국민의힘이 이제 만만한 카드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대구가 지금 국민의힘의 뇌관인데 어떻게 정리되는 겁니까? 오늘도 지- 논의는 안 했다 그러던데. 뭐 오늘 공관에서 논의는 안 했다고 하지만 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단수 추천이라든지 아니면 중진들을 컷오프하고 초선 의원과 또 이준숙 위원장하고 경선 이러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부겸 민주당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예. 2016년에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이 되셨던 분이고 대구에서도 상징성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 이번 선거를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치르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고 무슨 말씀이냐면 대구시장, 뭐 서울시장 이런 17개 광역단체장은 그 지역의 지도자입니다. 물론 정치 신인도 좋고 세대 교체도 좋은데 결과적으로 그러한 선택은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주민들이 세대 교체를 원하는지 아니면 국회의원이 좋은지 아니면 기존 단체장을 한 번 더 하는 게 좋은지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지도자를 뽑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공관위가 나서가지고 뭐 좋은 말, 이쁜 말로 하면서 혁신 공천을 내세우면서 기존 중진들을 배제하고 이런 공천이 이루어진다면 대구시장 선거 제대로 치를 수 있겠습니까? 가령 그렇게 해서 배제되었던 대구 지역의 가령 주호영 의원이라든지 윤재욱 의원이라든지 추경 의원들이 만약에 배제되면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 도움을 제대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도움이 안 될 거란 말이죠. 예. 당이 왜 이런 판단을 못 하시는지 좀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픽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호영 의원이 만약에 컷오프가 된다면 주호영, 한동훈
연대가 있을 수 있다. 이른바 주한연대 뭐 이렇게 이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주호영 의원이 컷오프 당하면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있고 그럼 수성갑 자리가 비는데 이 자리의 뭐 비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안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시나리오거든요. 뭐 그런 가능성들에 대한 예. 이야기가 얼마나 현실화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던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구시장으로 갈 경우 주호영 예. 의원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됐을 경우 대구 지역이 재보궐에 대한 공천이 비게 되고 거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뺏기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구시장 경선에 있어서 현역 의원들 컷오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현실화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소문이 많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검찰 개혁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였는데 이 수정안이 이제 당정청 합의가 됐다라고 이제 정청래 대표가 발표를 했고 이재명 대표도 이에 대해서 합의 환영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내용을 먼저 좀 듣고 오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그 발표했어요? 검찰개혁 관련. 예, 9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또 국정과제 주요 과제 아닙니까? 근데 그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중수청을 만들고 경찰의 역할을 확대해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한다.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 어쨌든 관여의 소지도 최소화하고 관여의 소지도 없애고 오해의 소지도 아예 없애고 이렇게 명확하게 하면 좋겠는데 이 과정에서 과정 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불필요한 여러 경로를 거치지 말고 이렇게 직접 머리를 맞대고 수기를 하니까 빠르고 좋은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줄 한 줄 그으면서 토론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그때 재밌었어요. 네, 뭐 한때는 명청 갈등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한 줄 한 줄 그어가면서 이제 합의를 했다. 그런 과정을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좀 분위기가 이번에 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검찰 개혁이 아무래도 예. 국민들의 관심사이니만큼 또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잘 마무리가 돼서 곧 통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뭐 좀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좀 발휘되는 기회였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집권 여당으로서는 굳이 보이지 않아도 될 여러 갈등들을 외부적으로 표출했다는 점에서는 좀 예.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 좀 소란이 있었다. 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어쨌든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서 결론을 도달하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의원들 개인이 그 매기는 점수는 뭐 좀 다르겠지만 정청래 대표가 근데 이 얘기를 또 김어준 씨 유튜브 가서 했어요. 저는 예. 일각의 그런 사건들 보고 예. 이재명 대통령이 완전히 김어준 씨한테 KO패 당했다 이렇게 아, 생각을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 결과적으로 이 핵심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입니다. 예. 근데 대통령께서 이미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 가지고 과유불급이라느니 빈대 잡자고 초과상관 태우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대통령 메시지가 나갔잖아요. 예. 대통령의 발언은 일반 정치인의 발언하고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완전히 이것을 무시하고 그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 민주당 대표가 관철시키는 것, 좀 개인적으로 좀 이해하기 좀 어렵고요. 그리고 그 김어준 씨 방송에서 국민들이 많은 오해와 의혹을 샀잖아요.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 이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혹시 이 본인의 공소 취소하고 거래한 것 아닌가 이러한 설들이 그 방송에 나갔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의 대표가 그 방송에 나가가지고 본인의 생각이라든지 그런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저는 친명이라든지 이거는 정책적인 어떤 이견을 떠나서 예. 집권 여당에서 이렇게 감정적인 문제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갈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으로 볼 수도 있는 장면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강두구 의원이 김어준 방송 보이콧 오늘 네. 공개적으로 선언했거든요. 네네. 이렇게 보이콧 선언하는 의원들이 앞으로 좀 늘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김어준 방송에서 예. 국민들에게 불필요하게 오해를 사는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는 바람에 좀 안 좋은 상황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예. 또 이런 민감한 시기에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서
좀 방송 출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라는 고민이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남희 의원께 만약에 전화 오면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요즘 전화가 안 와가지고요. 아, 전화 만약에 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저는 지금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신중하게 하고요. 판단한다. 근데 예. 다만 아까 이제 그 김용태 의원님이 얘기하신 예.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해서는 예. 지금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뭐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남아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그거는 형사소송법 개정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뭐 마무리가 됐다든지 뭐 그 대통령의 의사가 무시가 됐다든지 이런 것들하고는 좀 상관없는 상황이고 지방선거 이후로 가는 겁니까? 네네, 논의가? 그거는 예. 형사소송법 개정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와 남아있는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건 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안 수사 문제는 또 다른 중요한 남은 과제고 네, 그건 맞습니다. 또 어떻게 논의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네, 맞습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